순수 리스크와 투기적 리스크로 구분이 돼요. 순수 리스크, 투기적 리스크는 지금 우리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투기적 리스크와 순수 리스크의 차이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. 올해 순수 리스크가 시험에 나온 것 같아. 순수 리스크는 말 그대로 only 손해예요. only 리스크, only 손해가 나는 거예요. only 손해밖에 안 나.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해라고 하면 우리 자연재해 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아니면 또 사람 뭐 상해 사망도 뭐 당연히 그럴 순수 위험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거 자연재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순수 위험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그 순수 위험과 반대된 투기적 위험은 뭐 쓸까요? 순수 위험. 자, 이 위험 다 리스크라고 했어요.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구분하는데 순수 위험은 only 로스만 나는 거야. only 손해만 나는 거. 지진, 태풍, 해일, 뭐 이런 거. 손해만 나죠, 그거. 아, 지진이 나가지고, 땅이 갈라져가지고, 우리 가족이 갖고 있던 6명이 나눠있던 게 딱 6조각으로 갈라져서 우리가 이런 거 없어요. 지진은 그냥 손해야. 그죠? 손해야, 손해. 그죠? 투기적 리스크는 반대예요. 손해도 있지만, 로스도 생길 수가 있고요. 손해도 생길 수도 있고, 이익도 생길 수 있어요. 프로핏, 이익도 생길 수 있는 게 투기적이에요. 대표적인 게 뭘까? 주식 투자. 환율 리스크로 환치기 들어봤어요? 환치기? 환율에 놓고 나는 뭐 이런 거, 이런 투기적 리스크들을 두고 있어요. 좀 투기적 리스크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. 한 번. 제 서번트 친구. 도박. 이런 게 대표적인 투기적 리스크예요. 자, 그럼 투기적 리스크랑 순수 리스크의 차이는 순수 리스크는 only 손해. 그죠? 손해. 투기적 리스크는 손해도 있지만 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. 이거에 대한 구분이 간헐적으로 시험에 나와요. 작년에 이 시험에 나왔어. 그럼 작년에 보기로 준 게 뭐냐면 순수 리스크는 다 위험만 막 코로나 나와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. 손해만 있잖아. 근데 보기에 이 투기적 위험을 찾아야 되는 건데 환율 리스크 이런 거 나왔어요. 환율 리스크는 뭘까? 오를 수도 있으면 오르면 내가 돈 딸 수도 있는 거잖아.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작년 시험문제에 나왔거든요. 비교가 뭔지 알겠죠? 자, 그러면 좀 우리 더 깊이 가볼까요? 그러면 자, 순수 위험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 이거는 오직 손해만 생기는 거고 이건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럼 우리 보험에서 말하는 이 손해는 사실 리스크는 사실 불확실성은 아까도 저기 위에서 좀 더 간헐적으로 설명하면 더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불확실성은 이익의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투기적 리스크처럼. 불확실한데 내가 불확실한 걸 우리는 지금 자꾸 제가 손해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죠. 내가 불안한 이런 거 다 손해의 입장에서 설명했잖아. 불확실성은 내가 돈 딸 수 있는 불확실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, 사실은. 맞죠? 그건 이 투기적 리스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보험, 우리가 공부할 이 손해사정 이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로스에 집중돼 있어요. 아주 근데 경영학적인 마인드로, 경영학적인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불확실성은 이익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쵸?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리스크는 이제 손해에 집중돼요.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 손해는 리스크는 이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투기적 위험은 이익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잖아. 우리 도박과 돈 딸 수도 있죠. 그죠? 이익의 가능성도 있는 거야. 자, 그럼 손해만 발생하고 이거는 이익과 손해가 같이 발생할 수 있고. 자, 그럼 얘는, 사회적 손실을 야기해요. 얘는. 뭐, 지진 나면 우리나라 막 재난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. 사회적으로 손실을 야기해요. 이 순수 리스크는 전부. 이게 나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없어. 순수 리스크는 전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해요.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이 투기적 위험은 고스톱 쳐봐요. 내지도 고스톱 쳐. 내지도 고스톱 치는데 고스톱을 쳐가지고 한 명이 돈 깔리면서 우리나라 GDP가 떨어졌습니다. 없죠, 그런 말. 돈이 그 안에서 돌아요.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아, 이 투기적 위험은. 물론 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요즘에 옵티머스 그런 문제들 같이 투자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손실로 발생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제로섬 들어봤어요? 그 안에서 돈이 돌아. 고스톱 5명이 쳐가지고 3명이 다 깔렸어. 그럼 이 돈이 어디로 증발하나? 누가 따요? 이 2명이 다 따가잖아, 돈이. 그 안에서 돈이 돌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사회적 손실을 얘는 야기하는데 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진 않아요. 그럼 이 제일 중요한 거. 보험으로 뭘 가입시킬 수 있을까? 보험으로 담보 가능한 거. 자, 도박보험 들어봤어요? 자,
삼성생명이 삼성화재죠? 제가 오늘 20억짜리 판돈을 들고 도박을 하러 가는데 제가 도박보험을 좀 가입하려고 합니다. 미친놈이지. 도박보험 가입 안 시켜주겠죠? 왜? 사회적으로 이거는 뭐 비난 가능성만 있을 바 아니라 그러면 좀 더 깊이 이해해볼까요? 도박보험이 왜 안 생길까? 왜 생길 수가 없을까? 투기적 위험을 왜 담보할 수가 없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. 이 불안감 속에 살잖아요. 이 불안감 때문에 돈 깔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. 물론 불확실성이에요. 그거는. 불확실성에 존재하는 건 맞으나 자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뒤에 가면 공부하겠는데 조금 지금 맛배기만 모이면 우리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때 당연히 순수 보험료만 내진 않아요. 뭐가 들어갈까? 보험사에 뭐가 들어갈까? 보험료 안에 보험사의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. 내가 도박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내 경비를 일정 부분 담보하면서까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가입할 도박쟁이가 어딨냐고. 내가 20억 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쳐놓는다. 이런 존재하지 않아. 이 부가보험료 자체가. 그러니까 순보험료만 있다면 혹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. 보험사는 이문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가보험료가 존재하고 그 부가보험료 때문에 생겨날 수가 없어. 도박보험은 당연히 생길 수도 없고 이 투기적 위험은 보험으로 가입하기가 어려워. 보험 담보가 안 돼. 그리고 보험 담보가 안 된다는 건 왜 그러냐면 보험 담보 안 된다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이 통계가 안 되잖아. 통계가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. 보험은. 통계가 중요하잖아. 통계가 강해야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. 보험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. 지진이 매년 우리 통계가 나오겠지. 지진이 매년 1년에 어떤 부분 생겨난다. 사람은 보통 60세부터 조금 몸이 좀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뭐 여명표 이렇게 나오잖아요. 2019년 여명. 뭐 지금 30 몇 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79세까지 살더라. 여자 남자를 좀 구분시키기도 하고 이런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그걸 가지고 뭘 산정할까? 보험사는 생명보험료를 산정하겠지. 이 사람이 이만큼 살아가니까 우리는 돈을 이만큼씩 받아가면 이 통계치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. 이런 게 적용된다고. 이 통계가 아니에요. 통계가 순수 리스크는 통계가 가능하니까. 통계가 가능하다는 건 뭘까?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보험으로 담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순수 리스크하고 투기적 리스크. 쉽게 투기적 리스크하고 순수 리스크를 그냥 제가 투기적 리스크는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없고 그냥 도박보험 이렇게 이해하세요. 가입할 수 없는 거잖아. 그리고 예측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예측이 안 된다는 건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순수 리스크는 뭐다? 손해만 있는 거다. 보험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회적인 손실을 야기한다. 순수 리스크는. 근데 투기적 리스크는 사회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돈 딸 수도 있다. 반드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는 건 아니다. 이렇게 비교하시고. 자, 이 두 개념이 굉장히 시험에 제일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관적 위험, 객관적 위험,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요.